네, 안녕하세요. 네, 김원 교수입니다. 15주차는 ISMS 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인증은 이제 심사를 받는 기관이죠. 인증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기관, 또 그 다음에 인증심사원 간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 인증에 관련해서는 심사받는 기관, 그다음에 인증심사원이 둘 다 이제 알아야 되는 그런 이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컨텐츠는 인증의 필요성. 뭐 이거는 뭐 누차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 수 있을 거고요. 인증 단계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ISMS 구축 단계는 우리가 구축 단계하고 이제 컨설팅의 이제 순서는 우리가 이제 모두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인증에 대한 단계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볍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체계 이제 인증에 관련해서 목적과 필요성을 여러분 알 수 있고요. 인증 단계가 이제 준비 단계, 심사 단계,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인증 심사원이 가서 이제 인증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인증 심사원이 나가서 하는 거는 인증 심사 단계고요. 인증 단계는 이제 인증 위원회가 회의를 소집을 해서 가결을 이제 하는 단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을 받고 나서 유효 기간이 3년이 되는데 이 3년 동안 매번 또 사후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사후 관리 단계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ISMS는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그 ISMS 관련해서 강의를 할 때 리비의 그 최소량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죠. 리비의 최소량의 우리 인간의 그 건강이 영양소가 이제 고루 있어야지 건강하지. 뭐 바이타민 B가 하나라도 이제 뭐 적정치에서 한 요 정도 돼 있으면은 우리가 그 관련된 그 바이타민 B의 결핍에 의해서 우리가 병을 앓고 있듯이 이 정보보호 수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그 정보보호에 대한 결함 중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그 결함을 통해서 뭐 해킹이 발생할 수 있고 개인 뭐 어떤 정보가 기밀 정보나 또는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DB의 최소량의 법칙이 이 정보 보호에도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ISMS를 구축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정보 보호 수준이 일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 지속적이다. 일정한 어떤 그 정보 수준이 에, 일정해진다. 예. 예를 들면은 정보보호 수준이 ISMS 관련된 컨설팅을 받고 이제 인증을 받으면은 정보보호 수준이 쭉 높아지겠죠. 요 당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다양한 어떤 결함이 이제 생기게 되고 위협이 이제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정보보호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1년 지나서 또 인증을 받게 되면은 다시 이 정보보호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보보호 수준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ISMS의 사실 어떤 목표죠. 일정한 정보보호 수준을 유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위험 관리를 함으로써 우리는 그 DOA를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DOA가 뭐죠? 그 수용할 수 있는 어, 수용 가능한 위험이죠. 네, 수용 가능한 위험이라고 했어요. Degree of Assuranc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DOA를 예를 들면 위험도가 예를 들면은 뭐 1번 0부터 뭐 23번까지 있을 때 DOA를 만약에 6을 두면 이 6 이하로 전부
이 위험도가 여기에 있는 거를 전부 이 DOA 밑으로 낮추는 작업이 바로 위험 관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낮추기 위해서 적절한 어떤 그 보호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고 그 보호 대책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겠죠. 예, 예, 그 뭡니까 업무 분장에 따라서 언제 또 누가 예, 이거를 이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이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보보호 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줄이고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는 손실 경감으로 기업 가치 향상과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ISMS 구축 운영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수준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할 수도 있고 이제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 인증을 받는 거는 어떤 대외적인 신뢰도 향상도 들어가겠죠. 대외적인 신뢰도 향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도 관리 체계 인증의 목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ISMS 이 구축 운영의 사실 목적은 어떤 일정한 정보보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 되겠고 인증을 받는 목적은 첫 번째 대외적인 어떤 신뢰도 향상 메시지를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의 독립적인 검증 평가로 해서 서비스 수준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ISMS 인증 단계는요, 이게 인증받는 기관 입장이죠. 인증받는 기관 입장에서, 준비 단계가 우선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받게 되고,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심사를 받게 되고, 인증위원회에서 이제 인증을 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인증 단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자, 사전 준비 단계,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기관은 사전 준비 사항, 준비 단계에서 사전 준비 사항으로 이게 ISMS를 일단은 구축을 해야 되겠죠. 인증을 받으려면. ISMS 구축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통제 항목이 102개였죠. 그 다음에 세부 통제 항목은 이거의 3배니까 한 뭐 300개를 낼 텐데 정확히 325개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 항목 102개, 그 다음에 세부 통제 항목이 이제 325개 정도 되는 거를 전부 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가 합니까? 대부분 이제 컨설팅 기업이 들어와서 이거를 다 이제 점검을 이제 하게 되겠죠. 컨설팅을 하면서. 자, 그러면 구축 완료를 되면 2개월 이상 운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컨설팅 기업에서 인증 신청서까지 이제 작성을 거의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개월 이상 운영을 하고 관리체계 문서화라든지 증적 자료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증적 자료는 왜냐하면 인증심사원이 심사를 들어와서 이 증적 자료를 찾거든요. 예,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대한 어떤 증적 자료를 보여달라 또는 지침이 있으면 정보보호 지침에 대한 증적 자료를 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제시를 하기 위해서 증적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모든 ISMS 인증을 받기 위한 모든 문서라든지 증적 자료는 만약에 컨설팅을 받으면 이 컨설팅 기업에서 전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증받는 그런 인증받는 기관은 심사기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인증받는 기관은 제출 공물, 그 다음에 제출 서류, 그 다음에 선택 제출 서류 이렇게 준비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필수 제출 자료는 뭐 ISMS 인증 신청서, 그 다음에 ISMS P까지 받는다 그러면 ISMS P 운영 현황, P를 안 받는다 그러면 요 정보보호 ISMS 관련된 운영 현황만 준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명세서도 ISMS만 받는다 그러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ISMS P까지 하면 개인정보까지 들어가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일부 생략 신청 시 인증 생략 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죠? 우리 그 ISO 27001을 인증을 받는다거나, 그 다음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취약점 분석 평가를 받았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어떤 취약점 분석 평가를 받으면은 그 인증 심사의 일부 생략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그죠? 일부 생략 신청이. 근데 일부 생략 신청이 주로 관리적인 보호 대책이었어요. 관리적인 그 보호 대책이었는데, 어쨌거나 ISO 27001, 그 다음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취약점 분석 평가를 받은 어떤 실적이 있으면 일부 생략 신청서를 준비를 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뒤에 나오니까 그때 또 볼게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사전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인증 신청을 이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기관에서 준비를 하게 되겠죠.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청인은 필수 제출 서류와 선택적 제출 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신청 유형에 따라서 ISMS-P 또는 ISMS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되겠죠. 이 P까지 받는 거는 이제 옵션이에요, 사실. 이 P는 선택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ISMS는 의무기간이 있었잖아요. 의무기간. 뭐였죠? ISP거나 IDC거나, 그 다음에, 뭡니까? 100만 명 이상 이용자가 있거나 또는 100억 원 이상 매출액이 있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대학, 1만 명 정원을 갖고 있는 큰 대학, 그 다음에 병원, 매출액이 그때 1,500억 원 이상이었죠. 이런 병원들이 그 ISMS 인증의 의무 대상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그 경우에는 반드시 이거는 ISMS를 이거는 당연히 신청하게 되겠고, 옵션 사항으로 이제 P까지 보겠다 그러면 ISMS P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SMS 또는 ISMS 단일 신청,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거고, 혼합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혼합 신청이 뭐냐면 내가 ISMS 관련해서 인증 대상되는 시스템이 A하고 이렇게 B가 있다고 하죠. A 포탈이 있고, 예를 들면 서비스 하는 것 중에 B 포탈이 시스템이 있다. 근데 이 A는 이 신청받는 기관이 의무기관이에요. 예를 들면 의무기관이라고 이제 했을 경우에, 의무기관이 아니래도 ISMS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의무기관이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포탈 시스템은 ISMS 인증을 받겠다. 이 B라는 그 포탈은 ISMS P까지 받겠다라고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IS 전체가 적용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발급할 경우에는 요렇게 두 가지를 발급을 이제 인증을 거쳐서 발급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혼합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자, 통상적인 인증 절차에 따른 인증 취득 소요 기간인데요. 신청서 접수 2주 해갖고 한 몇 주, 한 달, 두 달, 3달. 보안 조치가 이게 맥시멈 한 100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많이 걸리네요. 이게 한 3달, 3개월, 한 달, 두 달, 세 달, 6달, 8달, 한 8달에 8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걸리네요. 최종적으로 인증서를 발급을 받으려면은.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인증서, 우리가 2단계 인증 신청 단계에서 이제 인증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인증 신청서 그 샘플이 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측의 인증 신청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키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우리 ISMS 키사.or.kr에 들어가면 이 양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청인 쓰면 되고, 여기서 바로 ISMS-P를 신청할 건지, ISMS를 최초 신청을 할 건지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고요. 최초 심사는 아니고 나는 4, 5 심사의 첫 번째다.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겠죠. 또는 ISMS-P의 갱신 3년이 지나서 이제 갱신 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청 서류 부침에
ISMS 운영 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 주로 그 인증받는 회사 또는 기관의 어떤 현황을 쓰는 거예요. 운영 현황을 이제 쭉 쓰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작성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고요. 사실 근데 이것도 컨설팅 받는 경우는 컨설팅 회사에서 다 써줘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실은 요거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의 명세서예요. 이 명세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기관이 ISMS를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를 현황을 어, 정확히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증 기호가 ISMS로 이거는 이제 샘플이 ISMS만 신청하는 경우고요. 최초고 쇼핑몰의 경우에 예제입니다. 예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인증 범위 대상이 있죠. ISMS를 신청했고 범인의 서비스 수는 몇 개가 있고 이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을 이렇게 하는 경우네요. 네. 그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위탁업체 수는 ISMS PIM을 신청할 경우에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ISMS 인증만 받겠다고 신청을 하니까 이거는 작성하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ISMS P를 인증을 받으려면 위탁 경우에 이 위탁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할 때 그 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계약서가 명확하게 그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 위탁 계약서에 그 포함되어야 될 그 항목이 정확히 수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 법적 중거성을 인증 심사원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사의 물리적인 위치, 인증받으려고 하는 그 시스템의 위치 또는 심사장 위치, 이런 거를 이제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우리 ISMS 인증에서 관리체계 수립 운영에 대한 거예요. 관리체계 수립 운영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이 ISMS에서는. 그래서 관리체계 수립 운영에 뭡니까? 통제 항목이 한 16개 정도였었죠. 그 중에서 4가지가 있었는데, 용어는 틀리지만 관리체계 수립 운영의 그 분류체계 4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ISMS의 가장 핵은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은 위험관리라고 그랬어요. 위험관리. 위험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리체계 수립 운영에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인증심사원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서류, 문서가 몇 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건 인증심사 담당자고, 현재 제공 중인 전체 서비스 사업, 그러니까 인증받으려고 하는 그 서비스 플러스 기타, 나머지도 다 이제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쇼핑몰, 뭐 대표 홈페이지, 그룹웨어가 있는데 인증 범위 대상이다고 나머지도 이게 다 쓰게 되어 있어요. 전체 제공 중인 전체 서비스 사업, 모두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이 인증 대상이다라고 이제 인증심사원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면은 이제 예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예비 점검은 심사팀장이 나가게 돼요. 심사팀장은 누구냐면 심사기관이 있어요. 인증기관하고 심사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증기관은 뒤에 나오지만 이제 키사하고 그다음에 금융보안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사기관은 이제 3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뭐 OPA, 뭐 TTA, 그다음에 정보통신기술협회인가 있어요. 카이트. 이렇게 이제 3군데가 심사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OPA라는 기관에 심사원 이상이 되는 사람이 이제 심사팀장이 되는데, 이 심사팀장이 그 인증 받으려고 하는 기관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인증 심사를 받을 준비 상태하고 관리 체계 운영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 수행 기관은 바로 요 3개 기관 중에 한 기관이 되겠죠. 예비 점검을 통해서 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인증 범위를 고려해서 이제 심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인증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겠죠. 통보가 되면은 인증받는 기관에서는 이제 수수료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수수료를 인증심사 수행기관이
공지한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심사 단계별 수수료를 인증심사 시작일 이전까지 심사 수행기관에게 이제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 돈을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 이 돈은 심사료죠. 심사료 하면 이게 이제 인증 심사원들에게 그 뭡니까? 그 심사비가 이제 나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인증심사기관 이제 운영비가 나가게 되겠죠. 그 돈으로 이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인증심사원이 되면은 일일 한 그 인증을 하는데 한 5일 정도 하거든요. ISMS만 하는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예요. 보통 5일 하고 그 다음에 ISMS P까지 하면 한 7일 정도 해요. 이틀 더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30만 원 이상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의 인증심사비를 심사위원당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인증심사원을 자격증을 확보를 해서 뭐 투잡을 해도 되고 뭐 퇴직을 하고 나서 뭐 프리랜서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증심사위원회는 인사팀을 통해서 한 5명 정도 구성을 해요. 한 4명에서 5명이에요. 4명에서 5명. 4명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 팀장 포함해서 한 4명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규모가 작다. ISMS만 받고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한 4명 정도, ISMS P까지 하면 한 5명 정도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